저는 지금까지 꼭 50년 동안 부모님이 해오시던 아동복지시설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요양시설까지 하고 있는 성암복지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대냐면 3대째 이 사업을 하는데 아동 사업과 구빈 사업을 같이 했어요. 일정 시대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시설하다가 다시 아동 사업하고, 그 버려지는 6.25 전쟁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시작으로 했고, 지금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치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는 요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하기 뭐한데, 제가 그냥 그 책 보고 아주 감명받고 좀 느낀 게 있어서 그 말을 대신 좀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쓴 오웰 그 작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하는 대로 내가 좀 인도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짐과 델리아는 무척 사랑했어요. 책을 보면 정말 둘없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가난했죠. 가난했지만 이들은 행복했어요. 이 두 사람이 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아내 델리아가 돈을 털어서 찾아봤지만 1불 87센트밖에 없었대요, 동전이. 이거는 어떤 선물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그 금발머리, 예쁜 금발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남편 금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사게 되죠. 그래 짐이 퇴근을 해서 돌아오니까 안에 칠렁칠렁하던 금발이 없는 거예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란 거죠. 머리.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내가 머리를 잘라 팔았어. 그리고 당신 시계에 맞는 시계줄을 샀지. 그때 짐이 말합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부실럭거려서 꺼내가지고 예쁜 포장지에 쌓인 걸 꺼내서 클릅니다. 거기에는 여자 머리 핀이 있습니다.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쁜 머리에 꽂아주려고 이걸 내가 시계를 팔아서 사왔는데. 자, 청소년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에게 고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원치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사랑에 소통이 적었다. 이 소통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살아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통의 이 구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적 윤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호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통의 부재가 오면은 오해가 발생됩니다. 오해라는 건 요소가 발생되면은 대단히 큰 문제화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거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이 소통으로 말미암아 상호 믿음과 신뢰를 돈독하게 하면서 생존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소통에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통에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일방적 소통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때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전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간도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도 상대가 거부하는 건 줄 수가 없듯이 아무리 내가 소통하고 싶어도 상대가 지금 나와 소통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소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존재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화, 운동, 학습, 이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또 합니다. 누구나 삶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고 부모가 된 뒤에는 부모로서의 직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울 때가 있고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때가 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내가 말을 한다면은 일방적 통행보다는 쌍방적 통행을 익혀나가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 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그리고 감정에 모멸되어서 안락한 현실주의만 추구할 수 있는 때는 늦은 겁니다.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할 때를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슬픈 자기의 삶을 놓고 도려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 슬픔으로 눈물을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개인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구성의 사회적 구성을 이어가는데 각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발전할 수 없느냐 그 사회가 번성하느냐 몰락하느냐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또는 사회적 가치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각자가 따로 가지고 있다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예화 하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요즘 닭이 울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청소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닭이 아침을 깨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이 꼬꼬 하면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계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닭들의 비명소리가 막 크게 들립니다. 양계장 주인이 뛰어나가 보죠. 뛰어나가서 보니까 닭이 600마리가 죽어 있더랍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를 금방 그 원인을 발견했대요. 왜? 한쪽을 보니까 닭들의 천정인 수리부엉이가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러면 청소년 여러분,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닭 600마리를 죽였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지요. 수리부엉이는 닭 한 마리를 죽였어요. 닭들은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입구 쪽으로 몰려들다가 압사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하면 모든 동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꿀벌의 이야기입니다.
꿀벌은 절대로 꿀을 혼자 먹지 않습니다. 꿀벌은 공동으로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꿀벌의 천적인 말벌이 침입을 했습니다. 말벌은 꿀벌의 5배 내지 6배의 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꿀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어떻게 했을까요? 닭하고 견주어서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꿀벌들은 말벌을 에워쌉니다. 말벌을 에워싸고 날개짓을 열심히 해서 열을 올립니다. 이 열을 45도까지 올리면 말벌이 그 온도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꿀벌들은 알고 있어요. 그 열을 올립니다. 그 말벌이 죽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말벌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꿀벌들을 자기 앞에 있는 놈은 물어 죽이죠. 그래도 꿀벌들은 죽어도 절대로 포위망을 뚫어주지 않습니다. 말벌이 도망가게 안 합니다. 끝내는 죽입니다. 공동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꿀벌들은 또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 45도에서 말벌은 죽지만 꿀벌은 48도에서 죽는답니다.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꿀벌은 전부 전멸합니다. 전부 협력해서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599마리의 닭이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꿀벌들은 몇 마리의 희생적 가치로 인해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협치적인 사고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살 것이냐, 이 생각의 몫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이 소통으로 말미암아 상호 믿음과 신뢰를 돈독하게 하면서 생존을 같이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고, 부모가 된 뒤에는 부모로서의 직무가 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앞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협치적인 사고로 살 것이냐, 아니면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살 것이냐, 이 생각의 몫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